G 폴드 3를 잘 쓰고 있던 중에 아이폰 13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폴드를 쓰기 전까지는 아이폰 12 프로 유저였던 터라 애플 이벤트를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지름 욕구가 찾아왔는데요. 제 상황에서 어떤 기기 조합이 최적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G 폴드 3를 1개월 정도 쓰면서 느낀 단점과 장점을 아이폰과 비교하며 다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 폴드 3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카메라 성능이었습니다. 폴드는 얇은 두께를 유지하고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스펙이 낮은 렌즈가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에서 폴드로 바꾼 후 처음 사진을 찍자마자 사진에 대한 아쉬움이 바로 느껴졌는데요. 자연스러운 아이폰 색감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전체적으로 과하게 색이 올라오는 G 폴드 3 사진의 느낌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야간 모드도 좀 더 불편했는데요. 어두우면 자동으로 야간 모드로 넘어가는 아이폰 12 프로에 비해 G 폴드 3는 야간 모드를 켜주어야만 작동해서 불편했고, 상황에 따른 사진 결과물도 전체적으로 아이폰에 비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누르고 사진이 찍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셔터렉도 아이폰에 비해 조금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전용 액세서리들의 스펙입니다. G 폴드 3와 함께 출시된 갤럭시 버즈 2는 에어팟 프로보다 가격대가 낮습니다. 무려 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죠. 그래서인지 확실히 음질이나 노이즈 캔슬링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확실하게 느껴지는 에어팟 프로와 다르게 갤럭시 버즈 2는 노이즈 캔슬링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소리를 듣는 모드도 지하철에서는 잡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에어팟 프로에 비해 실제로 쓰기 좀 더 불편했습니다. 스마트워치 관련해서는 갤럭시 G 폴드 3와 함께 출시된 갤럭시 워치 4가 요새 핫하긴 하지만 패션 아이템에 있어서는 여전히 애플워치가 더 인기가 많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애플워치 7의 디자인이 리뉴얼된 걸 보니까 또 구매 뽐뿌가 막 생기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아이폰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족한 배터리입니다. G 폴드 3의 태블릿으로서의 활용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만 화면이 크고 5G에다가 120Hz 주사위를 지원하는 만큼 배터리가 말 그대로 쭉쭉 빠집니다. 예전에 아이폰 SE 1세대를 실사용했을 때만큼 배터리가 항상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보조 배터리를 필수로 휴대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안 그래도 두꺼운 G 폴드 3뿐만 아니라 휴대를 해야 할 기기와 부피가 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가벼운 아이폰과 아이패드 미니를 함께 들고 다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번째는 S펜의 아쉬운 휴대성입니다. 사전 예약 혜택으로 S펜 케이스가 왔는데 이건 정말 쓰지 못할 수준입니다. 붙어있지도 못하고 팔랑거리는 보조 디스플레이 커버는 불편하기만 했고, 펜홀더의 위치도 정가운데로 어색해서 책상 위에 폴드를 올려놓고 필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착형 펜홀더를 별도로 구매해서 붙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쓴다면 안 그래도 두꺼운 두께가 더 두꺼워져서 바지 주머니에 넣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S펜은 웬만하면 따로 휴대를 하게 되는데, 또 이러면 막상 S펜이 필요할 때는 꺼내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태블릿들이 자석을 활용한 간단한 수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아예 S펜 자체 수납을 지원했었는데, 이처럼 S펜을 따로 챙겨서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은 활용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G 폴드 3에서 벗어나지 못할 이유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생산성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의 대형 화면과 S펜을 통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읽거나 화면 분할로 멀티태스킹도 가능합니다. G 폴드 3는 미니 태블릿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딱히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같이 챙길 필요가 없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용 앱들이 아이폰보다는 안드로이드에 맞춰져 있는 점도 제가 G 폴드 3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아이폰은 특유의 폐쇄적인 보안성 때문에 업무용 앱들에 화면 캡처 불가와 같이 추가적인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에 비해 안드로이드는 더 자유도 높게 업무용 앱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원 버튼 통합형 지문 인식입니다. 사실 이번 아이폰에 지문 인식이 있었으면 100% 아이폰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전원 버튼 지문 인식 방식은 G 폴드 3에서 제가 가장 만족하는 부분인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아이디 방식의 아이폰은 핀번호를 누르거나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G 폴드 3는 이 지문 인식 통합형 전원 버튼이 딱 적당한 자리에 있어서 폴드를 열기만 해도 알아서 손가락이 닿아서 지문 인식이 완료되고 화면이 켜집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폴드를 열지 않고 커버 디스플레이만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왼쪽의 검지나 오른쪽의 엄지로 전원 버튼만 누르면 지문 인증이 완료되면서 켜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인증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페이입니다. 국내에서 지갑을 필요 없게 해주는 갤럭시만의 중요한 편의 기능이죠. 아이폰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또 지갑을 휴대해야 하는데요. 아이폰에 추가로 지갑을 휴대하는 순간 이미 부피와 무게가 Z 폴드 3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꿨을 때 외출을 준비하다가 지갑을 챙기는 걸 깜빡 잊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갤럭시 Z 폴드 3는 카드 단말이 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고 교통카드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지갑을 추가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Z 폴드 3가 크고 무겁다고 하지만 지갑 역할까지 하는 걸 감안하면은 아이폰으로 돌아갔을 때 지갑을 추가로 챙겨야 한다는 점은 꽤 신경 쓰이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네 번째는 폴더블의 색다른 사용 경험입니다. 다양한 폼팩터 시도들이 많던 스마트폰 출시 초기를 지나서 바이형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지도 거의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으로 이원화된 사용 경험도 거의 비슷해져서 별다른 사용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에서 주도하는 폴더블 기기들은 벌써 3년차로 그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고 동시에 사용자층도 넓어지면서 이제는 베타 테스트를 넘어서 어느 정도 쓸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폴더블 기기들을 쓰면은 주변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폰이나 갤럭시류의 비슷비슷한 디바이스들의 실장을 익힌 저에게 Z 폴드 3의 실험적인 폼팩터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이폰 13이 공개되었지만은 대부분이 뻔한 스펙들의 업그레이드라서 제가 새로 이걸 구매하더라도 기존에 쓰던 아이폰 12 프로와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아이폰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심심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 Z 폴드 3는 지금도 하나씩 폴드만의 유용성을 발견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 같은 테크충이라면은 Z 폴드 3는 거부하기 어려운 긱스러운 매력이 있어서 당분간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폰 13 출시 기념으로 Z 폴드 3에 대한 사용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성능과 배터리 부족이 Z 폴드 3를 실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아이폰 13은 이런 부분들의 개선에 더 집중해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아직도 아이폰 13으로 바꿀지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Z 폴드 3를 아이폰 프로와 아이패드 미니 조합으로 바꿀지 고민 중인데요. 근데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굳이 하나로 쓸 수 있는 완성형 기기를 굳이 다시 두 개로 쪼개서 쓴다는 게 비효율적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사진과 영상을 찍는 저에게는 역대 최고 성능이라는 아이폰 프로 맥스의 카메라를 써보고 싶기도 하네요. 당분간 제 고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